안녕하세요. 인구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곧 수석교사가 되실 선생님과 또 갓 일정 연수를 마친 선생님께서 재어보는 2차 시험 나올 각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열심히 받아 적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 온 거예요. 미래 수석교사 부장님께서 꼽는 2차 시험 나올 각 첫 번째는 바로 프로젝트 학습인데요. 이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 중심 수업과 연관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수석 교사님들 수업을 보면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때 프로젝트 학습이 그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데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프로젝트 학습의 이제 첫 번째나 아니면 중간이나 뭐 마지막 차시에 반드시 실생활과 연계해서 학생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여야 하는데 삶을 가꾸는 교육이란 부분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시책에 나오는 용어이긴 해요. 어쨌거나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끼워 맞추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 중심 수업, 또 구성주의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학습은 이미 기출된 소재이긴 하나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위에 기억, 프로젝트 학습이 학생 중심 수업이라면 니은은 바로 학생 중심 평가와 연관된다고 해요. 수업 중간중간 학생의 발전 정도를 평가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개별화 교육과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 안에서도 학생의 수준이 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각기 다른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 정서 발달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조금 더 이 문제가 심각해지긴 했죠.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사회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감과 소통 능력이 결여된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교실 안에서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뭐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든지 뭐 협력 종합 예술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 자율활동 때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그런 학급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교실 안에서 배움이 느린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배움이 느린 학생, 쉽게 말해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뭔가 부진하다, 뭔가 결손되었다 이런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그냥 배움이 느리다라고 조금 순화해서 시책 용어에서는 사용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기초학력 관련해서 다양한 외부 강사 지원과 프로그램이 있지만 결국에는 교실 안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꼭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이제 수준별 맞춤형 학습이 그 해결책이겠지만요. 그래서 시책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보실게요.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 교육. 이 거대한 큰 줄기 중 하나로 나오고 그 안에서도 두 번째, 모든 학생의 학력을 책임지겠습니다. 부분. 그 안에서도 첫 번째, 기초학력 책임지도. 그 안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책은 반드시 그림 부분, 표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챙겨 가셔야 되고 그 아래도 사실 다 챙겨 가셔야 됩니다. 이 중에 저는 여기 다중지원팀 업무도 하고 점프업이랑 키다리쌤이란 업무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냥 글자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끔 저희 구인공고에 계속 막 기초학력 강사 1, 2학년 뭐 수학 강사, 국어 강사 막 뽑잖아요. 그게 다 이것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아래 상세보기 링크에 서울교육 나침반 블로그 링크를 걸어둘게요. 자세하게 꼭 읽고 꼭 여러분의 언어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진짜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이다 하더라도 내용 정리 측면에서 이것을 꼭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블렌디드 러닝인데 이걸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는 블렌디드 러닝이 확장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례로 중등에서는 사회시간에 타 지역, 서울, 대구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학습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 있죠. 3학년 1학기 이동과 의사소통, 또 3학년 2학기 서로 돕는 우리 지역
교류 이런 부분, 또 3학 2학기 다양한 삶의 모습들 그냥 교과서나 영상으로만 볼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이 되니까 이거를 온라인이 또 학교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과도 교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확장해서 같은 주제를 공부하는 다른 지역 학급과 교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패드, 페이스타임이나 구글의 행아웃, 스카이프, 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진로교육 측면도 있는데 요즘에는 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을 회사와 연계해서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뭐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금 이 시간에 교실에 올 수 없던 그런 사람들도 외부의 전문가를 교실에 초청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실제로 1학기 때 기간제 했던 학교에서 진로 교육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줌으로 해서 TV 화면으로 의사 선생님께서 자기 일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갖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코로나가 만든 뭔가 새로운 또 어떤 변화의 물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진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교과서를 배우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공간의 한계가 조금 많이 초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 진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애들이 너무 행복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또 자기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진로 교육이 필수적인데 특히나 초등에서의 진로 교육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즉, 날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알려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조사하고 막 진로 체험을 하고 이런 것보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거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생활지도. 생활지도 관련해서 저도 그렇고 그 부장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둘 다 ENTJ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가 원하는 거를 애들한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다. 왜냐하면 교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원하는 걸 줘야 된다. 학생이 원하는 건 결국엔 정서적 안정과 인정이다. 지도할 건 지도하더라도 그 아이를 여전히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관심이 있음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연차의 의무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희 의무 중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연차의 의무가 꼭 이제 2차 시험에서 등장하잖아요. 결국엔 자기 개발을 계속 해야 된다, 연수를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걸 왜 해야 되냐? 시대 변화를 빨리 파악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서 생태 환경 교육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특히나 올해 뭔가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1차 시험 직전에 막 그린워시 이런 것도 올리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마침 또 서울교육 나침반에 정말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일부분을 가져온 거고 정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문가와 친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전문가란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특수교사 선생님. 저도 이 특수교육 관련해서 정말 많이 오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1학기 때 기간제 했던 학교에서 이게 6학년 통틀어서 2명이 있었는데 이제 처음부터 특수 선생님께서 아이들 발달 상황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럴 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진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연락을 드렸는데 거의 매주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제 영어 수업 시간에 이 아이들 한테 도대체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회색으로 써진 글씨 위를 따라 쓰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대신에 막 이렇게 도장도 팡팡 찍어주고 칭찬도 엄청 많이 해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비과장 행동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런 거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주셔서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왜냐면 현재 발령난 학교에도 밤마다 특수아동이 있는데 이 방법을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덕분에 아이들도 본인이 할 게 생겨서 좋아하고 도장 찍으면서 칭찬도 많이 해줘가지고 레포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또 영어를 하게 된다면 이 방법을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로서 조언인데 이게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해주셨고 또 질문하고 많이 알려줘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저희가
이 공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K 에듀파인 나중에 아셔도 돼요. 지금 아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런 거에서 항상 공문 이런 거 열심히 읽고 뭔가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잖아요. 저도 아직도 배우고 있는데 늘 경청하고 선배 교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정말. 이게 저희 면접 만능 답변으로 항상 선배 교사에게 질문하도록 한다. 조언을 구한다. 이게 있는데 이게 그냥 만능 답변을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만능이에요. 만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대 교류가 일어날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최신 동향이나 아니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한 세대니까 이런 부분 알려드리고, 저희가 부족한 학교 적응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을 두드리고 질문을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절대 혼자 해결하지 말고 계속 이런 걸 많이 물어보고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일정 연수를 갓 마치신 선생님께서 나홀각을 재어주셨는데 두 가지를 크게 재어주셨어요. 일단 서울에서 강조한 세 가지랑 또 코로나 관련해서 나오는 거 두 가지가 나뉘는데, 우선 서울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 생태 환경 교육, AI 활용, 개별 맞춤형 교육,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정 중심 평가라든지 생태 환경 교육은 앞에서 다뤘으니까 패스하고, 세 번째가 뭔가 해서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AI,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게 정말 사회적으로 중요한 건 알겠는데 도대체 교육 현장에서는 뭔가 아직 뚜렷하게 들어왔다는 느낌은 전 아직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막 사실 태동하는 분위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있지? 하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일단 서울교육 나침반 블로그에 교육정책 알림이에 이런 게 나와 있기도 했어요. 더 찾아보니까 이런 팽톡이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최근에 들어오게 된 건데, 이게 안타깝게도 저희 학교에서 이걸 신청을 안 했어가지고 제가 코드를 못 받아서 저도 못 써봤어요. 근데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 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영어 단어나 문장 듣고 따라하거나, 원어민 발음 듣고 자기 발음하고 비교해보거나, 펭수가 영어로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직접 대답을 해서 미션을 해결하게 하는 렛츠톡, 이게 이제 게임형 학습 방식이래요. 그리고 팽톡에서 진행한 학습 상황이나 결과 분석, 상담 내용을 학습 관리 시스템에서 교사나 학부모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수준별 맞춤형 학습이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내년에 저희 학교가 신청을 한다면 저도 꼭 사용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문제은행을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 보여드리면, 이건 이학습터인데요. 한번 예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퀴즈 보이시죠? 퀴즈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퀴즈가 지금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뭐 OX로 해도 되는데 이제 문제은행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초등학교 5학년 영어 2학기 이렇게 누르고 난이도를 골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문자로 쓰세요.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아래 숫자로 쓰세요 등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초등학교 1, 6학년부터 중학교까지 다 있고 과목도 국영수 사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관련으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기초학력 이거 진짜 강조하셨어요. 100% 나온다고. 아, 이게 진짜 작년에도 중요했지만 올해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예산이 진짜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막 중간에도 계속 내려오고 그냥 끝도 없이 내려오더라고요, 예산이. 이게 너무 힘듭니다, 밑에서. 하여간 예산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된 만큼 당연히 중요하고 관심 있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초학력,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마음으로 더 꼼꼼하게 완벽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정서 발달도 또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다고 하는 게 이제 면접 애티튜드. 자신 있지만 유한 말투. 이걸 강조하셨어요. 유한 말투가 뭐예요, 선생님? 이러니까 납작, 납작 엎드리는 태도. 납작 엎드리는 태도. 아니,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런 태도. 굉장히 납작 엎드리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내년에 곧 수석교사가 되실 선생님과 간 일정 연수 마친 선생님께서 2차 시험 나올각을 재어주셨는데요. 향후에 또 저희 동학년 선생님들을 한번 동학년 회의 때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